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 둘을 키우며 살고 있는 40대 싱글맘이에요. 이번에 이런 사연글을 쓰게 된 건 제가 겪은 충격적인 상황을 전하고 세상에 이런 쓰레기들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제가 이혼한 이유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결혼 당시에는 사회복지사였어요. 어릴 때부터 특정 직업에 애착을 가지는 타입은 아니어서 깊게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사회복지사도 초고령 시대에 진입하면 노인 돌보는 사업은 망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택한 직업이었죠. 결혼 후 취득한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사회복지사를 하다 보니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유용할 것 같아서 취득한 거였어요. 그렇듯 저는 직업에 관해서는 특별히 집착하는 건 없었어요. 그리고 나이 30에 때가 됐다는 생각에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남편과 결혼하고 바로 첫째 아이를 가졌었죠. 결혼할 때도 시댁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시모는 자기 이름을 걸고 가게를 운영하는 멋진 중년을 보내는 분이셨고, 시부는 쾌활하고 언변이 좋은 성격 좋아 보이는 분이셨거든요. 남편도 그런 시부를 닮아 말도 잘하고 사람을 재미있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선택한 것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시부와 남편 사이가 처음에는 많이 나빴어요. 너 그 회사 때려치우고 그냥 엄마 밑에서 가게나 하라니까. 꼴랑 그만큼 벌어서 저 자식 밥은 어떻게 먹여 살릴래? 요즘 세상에 남자 혼자 벌어서 살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와이프도 같이 돈 버는데 아버지가 왜 난리예요? 그리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수입보다는 적어도 확실한 수입이 낫죠. 볼 때마다 남편 직장 때문에 엄청 싸우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점차 달라지게 됐어요. 결혼하고 한 6, 7년쯤 한창 싸우고 지지고 볶던 시부의 남편이 둘도 없는 친한 친구처럼 죽이 아주 척척 잘 맞더군요. 게다가 시부 말이라면 꿈뻑 죽는 남편을 보면 이제야 철이 좀 들었나 싶은 마음 반, 그래도 이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하는 마음 반이었어요. 시부의 부탁을 뭐든 들어주려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남편의 일이 아니라 저의 일이 되어버리는 건 기분이 퍽이나 나쁘더군요. 가게를 열심히 꾸려가던 시모가 너무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여러 병원을 찾다가 결국 큰 병원에서 해본 검사에서 혈액암이 발견됐죠. 시모는 입원하게 됐지만 급격히 쇠약해지는 바람에 간병을 할 사람이 필요하게 됐어요. 며느라가 네가 네 시어머니 좀 모셔라. 시부가 다짜고짜 그 말부터 툭 꺼내더군요. 상의가 아니라 통보였죠.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저는 기분이 상했지만 일단 감정을 다스리고 시부에게 되물었죠. 아버님, 저도 할 일이 많은데 차라리 전문 간병인을 쓰는 게 어떨까요? 간병인은 돈 많이 들잖아. 그 돈 들이느니 네가 하는 게 낫지. 어차피 너도 그 뭐냐 간병하는 거 자격증 있다고 하지 않았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있지만 저는 따로 직장이 있잖아요. 지금 일하면서 살림하며 애 보는 것도 힘든데 이 상황에 어머님까지 모시면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요.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간병인을 안 쓰겠다는 말에 기도 안 찼죠. 그럼 저는 무보수로 부려먹어도 되는 노동력인가요? 솔직히 남편이 돈이나 많이 벌어왔으면 저도 이런 고민할 거 없이 일 그만두고 시모 케어하러 갔겠죠. 하지만 지금 저희 상황에 저까지 일을 그만두는 건 너무 무모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멀뚱하게 서 있는 남편에게 계속 눈치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뜬금없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 엄마 맡기느니 그냥 당신이 봐주면 안 돼? 아버지 하는 말씀도 다 맞는 거고 솔직히 간병인 믿음직스럽지도 못한데 차라리 그런 사람에게 돈 주고 맡기느니 당신한테 맡기는 게 낫지. 당신 진짜 진심으로 그런 말 하는 거야? 나 일 그만두면 지금 당장 나가는 돈 다 펑크야. 모아놓은 돈도 많이 없는데 무슨?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일단 보험금 나오는 걸로 당신 월급만큼 달라고 하면 되지. 당신이 간병해주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겠어?
시모와 전혀 상의되지 않은 듯한 말투에 저는 걱정부터 앞서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 하는 걸 보니 제가 하겠다고 말하기 전에는 집에도 안 보내줄 것 같더라고요. 돈 문제만 해결되면 시모 돌보는 거야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면 되기는 한데 이럴 때는 남편이 외동인 게 정말 원망스럽더라고요. 결국 시부 말에 동조한 남편 때문에 저는 떠밀리듯 억지로 시모 병간호를 맡게 됐어요. 진짜 일하는 것처럼 오전부터 오후까지 일하고 저녁에는 집에 와서 애들 보고 살림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죠. 정말 싫은 일이 될 거라는 제 예상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병간호하는 첫날 시모가 제게 그러더군요. 아가, 너 혹시 내 가게에서 일할 생각은 없니? 어머님 가게요? 제가 어머님만큼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거기서 일을 해요?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하는 거지. 요리는 주방장한테 맡겨놓고 너는 가게를 굴리는 거야. 내가 이렇게 되고 나니 생각보다 내 가게에 애착이 많았다는 걸 느꼈어.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느니 너한테 맡기고 싶은데 생각 있으면 배워보련? 정말 뜬금없는 제안이었지만 흥미는 생기더군요. 어차피 지금 있는 직업에 커다란 사명감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가게를 물려준다는 말까지 들으니 없던 흥미도 생길 수밖에 없더군요. 그렇게 그 다음 날부터 시모의 병수발을 들면서 시모 가게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시모 병원 입원 몇 달 전부터 시부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매번 적자라 시모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게 운영에서부터 레시피까지 상세하게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병수발 드는 내내 그리 힘들거나 지루하지도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시모의 이식 날짜가 잡혔어요. 조혈모 세포 이식이었는데 천운인지 이식센터에 시모와 맞는 공여자의 골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날짜가 잡히니 시모가 제게 그러더군요. 수술하는 도중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게 명의부터 너한테 옮기는 작업부터 하자. 지금 어차피 점심시간 끝나면 크게 할 일 없으니까 우리 집 가서 화장대 제일 아래쪽 서랍 깊숙이 넣어둔 서류를 좀 들고 와줘. 제가 어머님네 안방에는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는데 그러면 제가 들어가서 화상통화 연결할게요. 어디쯤 있는지 어머님이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시댁으로 갔죠. 시댁 안으로 들어가니 생각보다는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시부 혼자 있으니 어지러워져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깔끔해서 시부 성격이 깔끔한가 보다 했죠. 그렇게 안방에 들어가서 화상통화를 연결했죠. 시모가 알려준 대로 화장대를 열고 서류를 꺼내려고 보니 여러 서류가 있더라고요. 영상통화로는 질이 좋지 않아 제대로 찍히지 않아서 제가 전화를 끊고 서류를 전부 화장대에 올려놓은 채 하나씩 찍어 시모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시모가 다시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잠깐만 그 화장대 위에 있는 화장품 사진 좀 찍어서 보내줄래? 네, 잠시만요. 저는 화장대에 있는 색조 화장품과 기초 화장품을 모두 찍어 시모에게 전송했어요. 시모가 그걸 본 것인지 저한테 그러더군요. 그거 내가 쓰는 립스틱이 아닌데 혹시 네 거니?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모가 모르는 립스틱이 화장대에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바로 감이 왔거든요. 제 거 아니에요. 어머님 거 정말 아니에요? 물어보기도 죄송스러웠어요. 아픈 와중에 시부의 외도와 관련된 물건을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 하셨을 테니까요. 시모가 잠시 아무 말 없더니 저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더군요. 얘야, 내가 이런 부탁까지 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혹시 너희 시아버지 외도 증거 좀 가져올 수 있겠어? 립스틱이라도 가져오면. 어머님, 외도 증거가 필요하시면 제가 안방에 녹음기 설치할게요. 어떤 쥐새끼 같은 여자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니 몰래 숨겨놓고 나중에 찾으러 오면 둘이서 무슨 이야기 했는지 알 수 있겠죠. 제 말에 시모가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 길로 소형 녹음기를 샀어요. 연필형으로 된 걸로 용량도 짱짱하고 오랫동안 녹음이 가능한 걸로 가져와 시부가 일하러 간 틈에 안방 침대 머리 쪽 살짝 아래에 절대 보이지 않도록 조심히 붙여놨어요. 그리고 녹음을 눌러놓고 병원으로 돌아왔죠. 병원으로 오니 시모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화가 안 나면 이상한 거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나서 드디어 그들이 대화를 나눈 것이 녹음이 됐어요. 그 녹음 내용을 듣고 저는 차마 시모에게 들려주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자기, 오늘 병원 안 가봐도 돼? 와이프 수술 날짜 잡혔다며. 근데 안 가봐도 돼. 수술 날짜 전날 가면 되지. 내가 가게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하면 지가 뭐라고 할 거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며느리 거기다 붙여놨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당신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하지. 정말 내가 더 소중한 거 맞아? 그런데 왜 그 여자랑 이혼을 안 해? 얼른 이혼하고 한몫 떼어준다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혼하는 것보다는 와이프 죽는 거 기다리는 게 더 낫겠더라고. 그 여자 골골대는 거 보니 심상치 않아. 진짜 곧 죽는데도 믿을 수 있을 만큼 몸이 약해졌다니까. 그 여자 죽으면 그 유산이 다 어디로 가겠어? 바로 나랑 내 아들한테 오는 거지. 그걸로 떵떵거리며 살고 너도 내 여자로 남들한테 소개도 할 수 있고 일석이조잖아. 이걸 시모에게 들려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렇지만 숨긴다 한들 이미 시모가 없는 집에 다른 여자의 립스틱이 놓인 걸 봐버렸으니 혹여나 그걸로 스트레스 받느니 받아들이고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 녹음기를 시모에게 들려주자 시모 얼굴이 급속도로 일그러지더군요. 화가 안 나면 이상한 거죠. 이 정신 나간 것들이 아픈 환자를 두고 고사를 지내? 죽으라고? 어림도 없지. 내가 혼자 죽을 것 같아? 두 연놈들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아서 똑같이 죽고 싶도록 만들어줄 거야. 시모가 그렇게 말하고 처음으로 한 일은 뜬금없는 가게 명의 이전이었어요. 시모 명의의 가게는 이제 제 것이 된 거죠. 가게는 2층짜리 건물의 1층에 있었는데 2층에는 시부모가 살고 있었어요. 그 건물은 시모 소유의 건물이었고요. 시모는 무남동녀 외동딸이었는데 외조부님이 열심히 평생 모은 재산을 외동딸에게 다 물려주고 떠나셨다고 해요. 그걸 시모가 두 손에 꽉 쥐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시부는 이참에 시모가 죽기를 노리고 있던 거고요. 시모가 제게 가게 명의를 이전해준 날 저녁에 저는 집에 와서 애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녁 늦게 시부가 저희 집을 찾아왔더군요. 야, 네가 녹음기 설치했지? 우리 집에 들어갈 사람이 너 말고 없잖아. 저는 침착하게 시부 말에 대응했어요. 녹음기 설치는 어머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제가 설마 어머님 말씀을 거부하리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어떻게 말도 없이 녹음을 할 수가 있냐고. 그리고 그걸 왜 와이프한테 갖다 준 거야? 이거 다 사생활 침해인 거 몰라? 집주인의 허락받고 들어간 건 사생활 침해 아니고요. 어머님이 화장대에 놓인 상간녀 립스틱 보고 외도 정황 발견하신 거고요. 그걸 저한테 증거 찾아오라고 하셨거든요. 전 어머님 부탁 들어준 죄밖에 없는걸요. 그리고 애초에 어머님한테 들킨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 없으세요? 아버님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화내실 건 아니죠. 그거야말로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랑 다른 게 없는데 외도를 하신 것도 잘못을 하신 것도 전부 아버님이고 저는 어머님 말씀 다 들어드린 죄밖에 없으니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어머님한테 직접 이야기하세요. 또 가게 하나 받았다고 지금 기세등등한가 본데 그게 언제까지 갈 줄 알고 나한테 뻣뻣하게 굴어? 내가 시어머니 잘 돌보랬지 언제 스파이짓 하라고 했냐? 어? 가만 보니 스파이짓 해주고 가게 받았구만. 맞지? 어머님이 그 립스틱 발견하기 전에 시댁에 가서 가져오라는 게 등기부등본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집에 들어갔다가 립스틱 발견한 거고요. 그리고 애초에 어머님 수발 들도록 시킨 것도 아버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가게 때문에 기세등등한 것도 아니고요.
아버님이 잘못했는데 여기 와서 화풀이 하시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제발 애먼데 성질 부리지 마세요. 시부가 씩씩대며 뭐라 하고 싶은 모양이었지만 그걸로 화내봤자 자기만 나쁜 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외도를 해서 이런 일을 만드냐고요. 결국 한마디도 지지 않는 저를 보며 진절머리가 난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나가면서 그러더군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기세등등한지 내가 지켜본다. 내가 말하는데 너 조만간 그 얼굴 다 벗겨질 거야. 네 주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가 본데 너야말로 큰 코 다칠 거라고. 그때가 돼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보자. 씩씩대며 그 말을 던져놓고 나가더군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지만 일단 시부가 떠났다는 것만으로도 안도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야근 때문에 뒤늦게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당신 왜 엄마랑 아빠 사이에 껴서 이런 일을 벌여? 지금 당신이 나한테 화를 낼 상황이야? 나를 위로해줘야지. 무슨 일인지 나한테 물어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자기는 알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대충 아버지한테 들었어. 그러게 왜 중간에서 그런 일을 했냐고. 난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어머님이 이미 외도 정황 발견했고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어떡해? 당신 같으면 어머님 앞에서 그냥 덮어놓고 사시죠 하고 말할 수 있겠어? 남이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며느리 자식이 그런 말하면 어머님 심정이 어떻겠냐고. 몸 성한 사람도 분노를 주체하지 못할 일을 아픈 분이 겪고 있잖아.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최소한 아버지한테 물어는 봤어야지. 두 분 사이 틀어놓는 게 네 일은 아니잖아. 관계는 이미 아버님이 바람 피울 때부터 틀어진 거 아니야? 당신 근데 묘하게 아버님 편만 드네? 아무리 아버님이랑 친해도 이건 좀 아닌 거 아니야? 당신 어머님이야. 내 어머니가 아닌데도 나는 이렇게 화가 나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냉정해?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어머님을 속였어야 했어? 진짜 그게 맞는 일이냐고. 아니, 내 말은 그냥 끼어들지 말았어야 했다는 거지.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하던가.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지금은 당신한테 말 안 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 당신한테 말했으면 아버님한테 다 이야기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아버님 외도 증거 사라지고 어머님만 억울했겠지. 너는 그 녹음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듣기는 했어? 얼마나 더럽고 천박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었는데. 들었어, 다 들었어.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냥 계획인 거잖아. 터무니없는 현실성 없는 계획. 그거 가지고 사람 몰아가는 건 아니지. 순간 남편의 그 말에 수상함을 느꼈어요. 왜 이렇게 시부 편을 드는 거지? 기분이 묘하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가게 명의 변경한 거 그것도 아버지한테 돌려줘. 당신이 가질 게 아니잖아. 그 가게 명의가 어머님이야. 어머님이 나한테 주신 거고. 병수발 들러간 첫날에 나한테 그 가게 주고 싶으니 가게 일 배우라고 하셨거든? 당신 진짜 점점 이상해. 왜 그렇게 아버님 편만 들어? 왜? 너도 남자라서 바람 피운 남자의 마음이 이해가 가? 제가 그렇게 추궁하자 남편이 눈에 띄게 당황하더니 갑자기 옷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아버지한테 말 전해 들으니 상황이 딱해 보여서 그렇지. 그런 거 아니라고. 너무너무 수상한 남편 모습에 결국 저는 흥신소에 남편 뒷조사를 의뢰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좀 더 자유롭게 무슨 일이든 저지르기 쉽게 만들어줬어요.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저는 시모 병원에서 당분간 지내겠다고 말했죠. 시부가 다시 찾아올까봐 무서우니 시모 곁에 있겠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별말 없더군요. 사람을 붙여놓고 난 뒤에 아침마다 남편의 행선지에 대해 물었어요. 평일은 거의 대부분 남편 행선지와 조사한 사람의 행선지가 같더군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런데 주말에 시부와 낚시를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부에게도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번 주 주말에 병원 오실 거냐고요. 둘이 싸운 게 있어서 상냥한 말투는 아니었지만 시부가 이번 주에는
남편과 낚시를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둘이 이렇게 자주 낚시를 하러 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조사 직원이 보내온 내용은 그들의 말과는 정반대였어요. 남편이 낚시를 간 것이 아니라 여자와 여행을 갔더라고요. 제가 없는 틈을 타 멀리 물 좋고 바람 좋은 곳으로 내연녀와 여행을 떠났더군요. 마누라는 자기 어머니 병수발 들도록 만들어두고 말이죠. 둘이서 팔짱 끼고 뺨에 뽀뽀하는 사진이 수십 장이나 찍혀 있는 걸 보고 제 속도 부글부글 끓었어요. 알고 보니 시부도 그날 상간녀를 만난 모양이더라고요. 서로가 서로의 외도를 숨겨주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서로의 마누라를 속이고 부자가 똑같이 상간녀와 놀아났다고 생각하니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시모에게 달려가 울었어요. 왜 그러니? 왜 이렇게 울어? 무슨 일이 있었어? 시모의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왈칵 더 나오더군요. 한참 흐느끼던 저를 토닥이던 시모에게 제가 하소연하듯 말했죠. 어머님, 어쩜 좋아요? 그 사람도 바람 피는 것 같아요. 제 말에 시모의 토닥거림이 멈췄어요. 제가 고개를 들어 시모를 보니 시모 표정이 울상이 되어 있더군요. 이게 대체 다 무슨 일이니? 넌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얼마 전에 아버님이 오셔서 저한테 화내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아버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버님 편들면서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끼이면 안 됐었다면서